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주말 토요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인지 왠지 모르게 나태해지는 모습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아침마다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영상을 올려드린 다음에 저는 아침마다 취미 활동을 좀 하는 편입니다. 되게 뭐 이제 조기축구나 아니면 뭐 산행, 아니면 뭐 자전거 타는 거, 뭐 이런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데, 요즘 다시금 이제 날이 워낙 이제 더워지다 보니, 낮에는 집에서 그냥 힐링을 하고요. 그동안 밀렸던 영화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이에 따라서 뭐 세계의 글로벌 시황이나 정치, 경제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부분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삼전불패 가족분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좀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 표대로 좀 움직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냥 뭐 스케줄 표대로 좀 움직이지 않으면 약간은 뭐가 좀 허전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불안한 느낌? 그게 좀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체계적으로 그 시간 내에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알차고 불안찬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혹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오늘 주말 동안, 토요일 하루 동안 어떻게 하루를 시간을 보내셨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이번 시간 제가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이 댓글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감에 따라 정말 간단한 인사도 좋으니까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감에 따라 지금같이 어려운 증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즘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좀 아시다시피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은 참으로 안담하고 어려운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주식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안과 이에 따른 미래 전망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락의 주가는 저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미래 전망치,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오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어떠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망치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2년 이제 배당금 2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끝났고 이제 3분기가 시작이 되는 만큼 3분기 배당 일정에 대해서도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황부터 월요일부터 어떻게 시황이 좀 흘러갈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3대 지수, 그러니까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그와 더불어 S&P 500까지 증시 형태는 역시나 변동성 장세에 따라 참으로 불안한 장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 증시 향방에 따라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곤 있지만 이에 따라 점점점 다시금 우상향하는 반등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종합도 역시나 증시 형태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시의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을 연휴를 앞두고 미국 제조업, 그러니까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게 거의 뭐 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을 함에 따라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잇따랐지만 장후반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옴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현재 이제 뭐 경제 연착륙을 뭐 자신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고요. 따라서 결국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준이 긴축을 조기에 끝내거나 혹은 예상보다는 빠르게 금리, 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증시가 어렵게 흘러가는데 이 금리 부분에서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옴에 따라 증시는 어느 정도 다시금 좀 반등세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조금은 위험 요소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시장과 전망치 우리나라 증시 형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과 전망치는 1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미국발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이 됨에 따라 국내 증시도 함께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와 더불어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모두 52주째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만 좀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대형주 종목들 위주로 지금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주가 레벨이 감매도 현상에 따라 결국에는 언더슈팅 구간임을 감안을 했을 때 매도에 대한 실익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 우려로 시장은 계속해서 약세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이 외인들의 순매도세가 수급을 좀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은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치도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제 세계 글로벌 장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황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러니까 초록불이 긍정적인 장세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대체적으로 1% 상승을 했고요. 요 부분은 제가 바로 뒷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주는 약간은 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글은 0.27% 보합 장세에 따라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대형주 종목들은 뭐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폭등장을 불러일으킨 종목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업황에 따라 보시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욕의 기술주 요게 조금은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요.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이 무려 3.83% 폭락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증시를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일봉에 따라 박스권이 약간 좀 벗어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어렵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증시 현황에 따라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침에 따라 다시 월요일에는 증시가 또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택배가좀들 증시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기 투자자가 아닌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에 따라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사실 큰 화두가 되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일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배당금 지급일이 2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월 30일부로 끝났고 요 배당금을 6월 30일까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8월달 중순경에 대체적으로 한 8월 20일쯤 나오더라고요. 8월 뭐 18일부터 뭐 전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2분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9월 30일까지 삼성전자를 보유를 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한 주에 361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11월달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 일단은 9월달까지 꾸준히 장기 투자 편안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3나노 양산에 따라 새로운 삼성, 그러니까 뉴 삼성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데요. 그렇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뭐 일이 한 번에 이제 원활하게 풀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객과 수율 확보가 상당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 이제 기술 리더십 위기설에 휩싸였던 삼성전자가 이 3나노미터 이제 반도체 양산을 알리면서 새로운 삼성으로 변화해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가석방 이후에 대외 활동이 많지 않던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에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출장 귀국길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딱 강조한 게 하나 있죠. 바로 기술을 3번이나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토대로 요번 이제 3나노 양산이 이재용 부회장의 일성인 기술 경영의 첫 결실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율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크나큰 혜택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애국 삼성전자 지난해 해외에서 무려 84%의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벌었던 돈을 무려 한국에 세금에 냈는데요. 무려 80%를 납부를 했습니다. 벌어들인 돈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 벌은 돈은 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참으로 조금은 안타까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세계, 그러니까 정부에 납부한 조세 공과금이 대략적으로는 현재 14조 한 8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80%, 그러니까 11조 8,400억 원의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어 미주나 뭐 유럽 뭐 이런 것이 10%이고요. 아시아가 8%, 기타 2% 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임원도 매주 금요일에는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세상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회사 뭐 출근하거나 그럴 때는 정장이 필수적이었죠. 그게 조금 어디 보면은 이제 인상 차기에 따라서 상당히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옷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깊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임원들도 이제 매주 금요일보다는 이제 금요일마다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출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많이 유연해지었고 캐주얼 데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전체적인 시향과 업황에 따라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조표 가족분들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신력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죠. 세상엔 공짜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돈을 벌어서 빨리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단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단타를 하다가 인생이 패망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고 그냥 여윳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쓰지 않는 그 돈에 대한 한정된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한다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어려운 주식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 보면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증시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솔직히 이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주가는 모릅니다. 그리고 설사 2년가량 증시가 어렵게 흘러간다고 한들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이 됨에 따라 증시는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적인 외부 이슈로 인해서 어렵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이 또한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좀 어렵다고 한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선조표 가족분들 오늘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